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12살짜리 손자를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이게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영동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경찰은 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할머니 60대 A씨에 대해 사고 10달 만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 운전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재조사의 문제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저희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토대로 싸워가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특히나 급발진 관련해서는. 강릉 사고 이후 급발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민사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민간 감정인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국과수는 주행에서 중립, 다시 주행으로 기어를 바꿨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선임한 민간 감정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기어를 조작하는 음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차량 시속은 110km에서 116km까지 올랐는데요. 국과수는 사고 기록 장치 기록을 토대로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민간 감정기관은 변속 장치에 손상이 없는 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다면 시속 140km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과수와 배치되는 민간 감정기관 감정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동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